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증상을 좀 예로 들면서 상담을 하겠고요. 평소 소변 보기 불편하시거나 또 전립선, 또 비대증, 또 전립선암, 방광으로 여러 가지 진단받고 계신 분, 또 현재 비뇨기과 질환 치료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병원에서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아직 배뇨시 조금 불편한 증상이 있긴 한데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치료 중 또 후 조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남성 중에서 성 접촉 후에 배뇨통, 그다음에 요도 분비물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 진단을 하고 나서 요도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그 요도염 중에서도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균성 요도염과 그 이외에 비임균성 요도염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진단이 되고 나서 약물 치료하게 되면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증상이 소실되고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주 정도요? 네. 네. 약물 치료입니까? 네, 항생제 치료하고 초기 증상이 심한 경우 임균성 요도염하고 비임균성 요도염하고 차이점을 크게 나누자면 일단은 배뇨통하고 분비물이 좀 과다하게 나오는 것이 임균성 요도염, 임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지만 우리가 비임균성 요도염 같은 경우는 증상 자체가 미약하고 증상이 잠복 기간이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어떤 분들은 3주 정도까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임균성 요도염보다는 비임균성 요도염 치료 기간이 좀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도 성병인가요? 네, 성접촉해서 생기는 요도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치료 후에 다시 성관계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좀 지나야 가능한지라고도. 우리 감기 앓고 나서 증상이 치료는 다 됐는데 좀 목이 칼칼하다,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낌을 호소하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요도염도 일단 염증이 생기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균이 다 없어지고 치료가 됐다고 하는 시기는 한 2주 정도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서 증상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염증 생기고 나서 일종의 회복되는 과정인데 그 이후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관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치료 전에 관계를 하게 되면 또 상대 배우자에게 전염이 됩니까? 예, 우리가 요도염의 이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균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나 혼자만의 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성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하게 되면 내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을 상대방에게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치료가 원래는 원칙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에 내가 병원을 옮겨줬는데 배우자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모르고 지내고 있으니까 치료하는데 좀 난감한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시면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탁구 게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을 주고받고 내가 치지 않으면 나만 갖고 있는 거지만 공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받아야 되고 또 상대방이 다시 보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성접촉해서 생길 수 있는 요도염 중에서 가장 문제점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 파트너하고 배우자하고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병균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치료 후에 뭐 배설, 성생활이나 배설 또 기타 신체 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은지 또 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도염은 우리 가벼운 감기 앓고 지나가면 치료되고 나서 큰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요도염도 일단은 치료가 되고 배뇨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균이 없다 확진이 된다면 성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주 네. 정도 치료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 이왕이면 같이 배우자와 네. 함께 치료를 하시면 더 확실하겠죠.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전립선 암도 좋고요. 방광 또 뭐 과민성 급성 방광염 또 여러 가지 뭐 성병이라든가 포경 수술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 음경 만곡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17세 고교생입니다. 이 평상시에 성기가 항상 왼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잠시나마 괜찮은데 또 왼쪽으로 돌아가네요. 또 발기했을 때는 왼쪽으로 안 굽는데 위로도 조금 굽었습니다. 자위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는 편이고 자위행위로 인해서 성기가 굽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또 어린 나이에 벌써 성기가 휘면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어오셨는데 상담 전화 먼저 받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뭐 좀 비뇨 전립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하루에 소변을 한 10번도 더 누거든요. 네. 그 낮에는 좀 덜 누고 밤에 소변이 보통 뭐 자면서 한 4번, 5번, 많게 6번씩 가는데 네. 이게 뭐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68요. 네. 그 68세신 경우에 보통 전립선 비대증하고 연관된 우리가 배뇨 자극 증상, 배뇨 장애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 40대 후반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증상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60대 후반 정도면은 증상들이 평상시에 없던 증상들이 생기시는데요. 일단은 제일 문제는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광 바로 하부에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 있으면서 우리 방문으로 방이라고 치면 방에서 나갈 때 열고 나가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이 저장되는 곳은 방광이고 방광에서 문을 열고 나갈 때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전립선이기 때문에 이 전립선의 영향으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게 되고 또 하나는 소변이 잔뇨가 남게 되니까 방광 용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빈뇨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이 증상이 특히 밤에 또 여러 번 화장실을 찾게 되는 야간 빈뇨 증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불편하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잘 때는 우리가 소변을 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되니까 자다가 그렇죠. 깬다고 할 때 다시 잠을 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거든요.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일단 검사를 안 받아보셨다면 전립선에 대한 검사는 전립선 크기가 과연 정말 커져 있는지 그래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직장을 통해 가지고 전립선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측정하고 전립선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이 커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상 크기다 이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또 하나는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요즘에 위암, 뭐 간암, 뭐 뇌 쪽의 암이라든지 주변에서 나이 드셔가지고 많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암과 연관된 질환들이 많이 있으신 것처럼 비뇨기 질환 중에서는 남성의 대표적인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고 또 전립선 암과 연관된 증상들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전립선 암과 연관된 지표를 검사하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변 보시는 게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주기가 가는지 아니면 잔뇨가 남는지 서서 잘 못 넣어요. 네, 그런 걸 앉아 좀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요석 검사라는 걸 하시고 소변 검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한 검사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요. 네. 3년 전에 네. 원주의 그 비뇨기과에서 네. 검사를 항문으로 통해서 뭐 누워가지고 뭐 검사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약을 계속 타다 먹고 이랬었는데 네. 그 약 먹어도 뭐 별로 다른 검사 이상은 없고 네. 예, 그렇다대요. 지금 그러면 그 약을 타다 먹으니까 네. 뭐 먹을 때 그때뿐이에요. 우리 배고프시면은 식사 하시잖아요. 예. 그거 오래 가시나요? 그때뿐이잖아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약의 효능은 그 효능을 주는 그 유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된 약들은 보통 복용하면 효과를 나타내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하시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변 자주 보시는 게 더 심해지시게 되면 하루 2번으로 약을 나눠서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저녁 때만 복용하실 수도 있고 아침에도 복용하실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상담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낮에는 소변 보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데 밤에 4번, 5번, 심하면 6번 보신다고 하니까 야간 빈뇨가 문제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늦게 주무시고 나이 드시면 늦게 주무시고 잠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저녁 때 TV를 본다든지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간식 같은 거 가끔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저질환 중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어요. 너무 늦게 9시 이후에 주무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은 뭐 야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수분 섭취를 좀 적게 하시는 게 일단은 야간 빈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잔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소변을 미리 주무시기 전에 보고 주무시긴 하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나이 드시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잠을 잘 때는 수면 중에 소변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장,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항이뇨 호르몬이 나이 드시면서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 양이 늘어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소변 양이 늘어나니까 또 자주 보시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주무시는 거 수면과 연관돼서 불면증 오시기 때문에 수면과 연관된 우리 호르몬 분비가 또 떨어지시니까 잠이 또 자주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잠이 깨서 일어나다 보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어서 화장실 가는데 실제로 소변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수면과 관계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뇨기 질환하고 이런 불면증과 관련된 질환하고 교차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약 복용하신 지 3년 되셨다고 하니까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예, 중단하지 마시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좋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하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해서 전립선 크기의 변화라든지 어떤 방광의 잔뇨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측정해 보시는 것이 지금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중단하지 마시고 아마 그때 방문하셨던 비뇨기과를 다시 가시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3년 전에 기록하고 예. 지금하고 비교해봐서 얼마 정도 전립선이 커지셨는지 아니면 어떤 증상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다시 받으시고 이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남성 비뇨기과 질환은 물론이고요. 또 여성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나이 드시면서 많이 좀 고민도 있으시고 또 치료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3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비뇨기과 질환 어떤 증상도 좋습니다. 참고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11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 음경 만곡증에 대해서 17세 고교생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네. 아이들이 걱정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일부분 학교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 접할 기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 이런 청년 우리가 성인이 돼 가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고민이 아마 성적인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인터넷 상담인데 비대면이니까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의 고민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그건데 그래서 이런 음경만곡증 같은 경우 청소년 시기에 내 성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 점 하나 생긴 거 가지고서 성기에 점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병인 거 아닌가요? 막 고민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런 자기 성기가 발기되거나 청소년 시기에는 발기되는 횟수도 많고 강직도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모양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성기가 삐뚤어져 있다 생각하면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 성기가 많이 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게 정말 발기된 상태에서 성기가 어느 정도 휘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성적 자극을 줘서 할 수도 있고 한번 발기가 되는지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얘기해달라고 하고 발기를 유도해보고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 약간 휘는 정도 우리가 상하 좌우로 성기는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음경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은 안쪽에 음경 해면체가 두 개의 발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차 아니면은
그 안에 혈액이 차는 과정에서 길이라든지 상하 좌우의 백막의 그 차이점에 의해서 늘어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짧아진 부분 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길면은 아래쪽으로 구부러지게 되고 네. 좌측이 짧으면은 좌측으로 구부러지고 우측이 짧으면 우측으로 구부러지고 그런데 이게 상하 좌우로 해서 각도로 해서 20도에서 30도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부부관계,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이 구부러진 성기로 인해서 질내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구부러져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정상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 너무 심각해서 그렇다면은 진단을 일단 받아보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성기를 펴는 이런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 휘어진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병원을 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보기가 힘든 거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성기는 똑바로 일자로 돼 있지 않고 네. 조금씩 변형, 약간씩 구부러져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네. 위아래로 좌우로 그런 폭이 크지 않으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만약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비뇨기과 전문의를 네.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도에서 30도 정도는 정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도 좋고요. 또 어떤 궁금증도 좋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이용해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라디오 지금 듣고 있는데요. 네. 남자들 사례고, 네. 이건 여자들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부끄럽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들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남자들은 그런 상태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자들이 그 구조가 네.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네. 아기 때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외성기 겉에서 볼 때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음순에 네네.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그게 음핵이 이제 클리토리스라 그래서 그게 좀 튀어나오고 과도하게 성장돼 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옷에 자극을 계속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음핵 쪽이 과도하게 성장돼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제일 좋은 거는 부인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외성기에서 여성의 외성기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인과 가셔가지고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음핵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거 남성의 상동 기관이랑 같은 구조는 남성의 음경의 귀두하고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반사발기라 해서 자극이나 이러면 그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해면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정상적인 모양인지 아니면 이게 과도하게 커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런 발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예. 그냥 원래는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바깥에 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근데 이 아이는 그 안에 그 음액이라는 거 이게 커가지고 네. 거기를 너가 한번 씻어봐 이랬는데 못 씻더라고요 이게. 네. 아프니까 어머 이거 문제가 크구나 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기 구조도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는 다 개인마다 다 틀리세요. 그래서 음손에 의해서 덮여 있는 게 음손이 한쪽이 더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짧은 뭐 양쪽이 똑같을 수도 있고, 과도하게 덮여 있는 경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피부 일종의 이제 피부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늘어져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속옷에 의한 노출이라든지 아이가 활동하거나 그럴 때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성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뭐 밑에 쪽이 불편하면은 걷기도 불편할 네. 정도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은 아이가 아파하고 그럴 때는 뭐 좌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로션이라든지 이런 피부 순화할 수 있는 보습제 같은 걸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복적인 문제가 될 때는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니까 네. 한번 병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비뇨기과보다는 산부인과를 그럼 부인과 쪽 방문해서 한번 진단을 보셔도 좀 좋을 것 받아보시는 것이 같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이 중학교 시절 성기 귀두 부위에 조그만 좁쌀 같은 것이 났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요즘 성병 중에 곤지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마귀 질환은 아닌지요. 현재 상태는 귀두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손금처럼 세로로 선이 나 있고 발기시에는 귀두 부분과 밑부분에 좁쌀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나이가 드니 무슨 성병이 아닌가 고민이 되신다고요. 네, 일단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진주종이라 그래서 귀두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귀두가 포피에 의해서 덮여있던 것들이 자꾸 노출되니까 그 안쪽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원 와서 어떤 병이 아닌가 그동안 고민했던 걸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20대 이후에 성적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주 관계를 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겨서 여러 개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중학교 이전서부터 계속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크기 변화라든지 개수라든지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도 이거는 없어지지 치료할 않는 필요는 건가요? 없는 거고요. 계속 있어도 상관없는 네, 건가요? 예. 정상적인 우리 피부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치료할 필요 없는 상태고요. 네. 제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은 지금 곤지름이라 해서 성병성 사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접촉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한두 개 보이더니 4개, 5개, 어떤 분들은 여러 개 생기는데 점 생긴 거 아닌가 생각해서 방치하고 귀두 계셨다가 부분에 그렇게 생긴다는 주변 말씀이신가요? 숨겨져 있는 귀두 뒤쪽에 우리가 그 관상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뒤쪽 부분에서 점막과 이어지는 음경 몸통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꼭 조그만 작은 좁쌀, 쌀알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모양으로 생길 수 있어서
이걸 첨규 콘딜로마 곤지름 이렇게 얘기한 성병성 사막인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사마귀 자체가 나중에 우리 인유두종 바이러스에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된다 해서 요즘에 자궁경부암 백신도 맞고 치료도 하고 그래서 남자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진주종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피부 현상이라는 말씀.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남성 불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고요. 결혼한 지 5년이 되셨는데 임신이 안 돼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무정자증이라고 했다고요. 임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좀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통 불임 원인 중에 남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무정자증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원인이죠. 우리가 난자와 만날 수 있는 정자가 생성되는 것이 고환인데 무정자증은 고환에서 정자는 만들어내는데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와 또 하나는 고환 자체에서 정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액 검사를 하는데 정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자가 안 보인다 하려면은 상당히 고민이 되시는 거죠. 이게 뭐 당연히 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무정자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고환에서 정자가 생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환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환에서 정자가 보인다. 그런 경우는 인공수정 가능하시죠. 그래서 정자를 부고환에서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막혀있는 그 전 단계 부분에서 채취해서 요즘에는 체외수정이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난자와 정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임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성자증이 정자를 아예 안 만들어내는 건지 정자가 나오는데 길이 막혀서 못 나오는 건지 그것을 먼저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 검사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액 받아주시면 되니까. 네, 병원에 와서 정액 검사할 때 좀 잘 받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